네, 제약주 하면은 전년도 코스피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한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연초부터 수익을 냈었던 주체를 살펴보니까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제약주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토픽 종목은 한미약품 제시되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뿐만 아니라 지난 12월부터 또 선방해주고 있는 업종을 찾아보니까 바로 은행 증권 업종인 것 같더라고요. 재정절벽 합의 소식도 있었고 뭐 대내외적인 여건이 좀 나아지면서 은행 증권 업종 좀 선방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같이 안에 내용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금융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죠. 12월 달부터 지금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3% 그리고 금융업종은 8.7%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13.2%를 기록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지금 낙폭과대로 인식했던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된다고 보냐면 일단 우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재정절벽이라는 이슈겠죠. 하지만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연기가 좀 되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가 재선을 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아베 신조 총리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를 출범을 하게 됐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일단은 정부가 바뀌게 된다면 그만큼 은행업종이라든지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됐다는 측면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따져보셔야 되는 게 과연 이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연계가 되고 성장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감에 올랐던 시장 그만큼 거품 자체가 지금 제거가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 전반적으로 주가 추이도 그리고 또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가입자가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금리에 대해서는 상승 반전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 자체가 대세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도 서민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은행업종은 실적적인 부분은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ETF 거래대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TF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직접적인 투자 자체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주식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금융상품 그 증권 투자 상품 자체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매매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가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영업적인 이익을 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조금 악화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코스피 지수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을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거래대금 자체는 상당히 줄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 자체가 원활하게 살아가지 않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별로 많이 안 생기다 보니까 증권업종은 수수료 차익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전망을 해본다면 실적적인 부분에는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간 모멘텀을 찾는다면 부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기간의 성장 속도로 보신다면 지금은 괜찮은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대표 지수로 꼽히는 빅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공포 지수로 꼽히면서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역세 최저치를 이뤄가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자산으로 이제 조금씩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급해 주셨듯이 주식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열세가 될 수 있는데 언제쯤 돈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증권주의 반등에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여력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시기적인 부분을 본다면 언제쯤 증권주나 은행주가 본격적인 반등이나 랠리가 예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의 말이 다 끝나야겠죠.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도 코스닥으로 매기세가 쏠린다는 걸 우리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기관이라든지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지금 어느 정도의 수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거고 네. 그만큼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이지는 못하다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2월 중순이라든지 아니면 2월 말쯤은 돼야지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지금 사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저가 매수세 위주로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우선 네. 실적 부분이 다 발표된 후에 좀 네.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LG 관련 그룹주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LG그룹이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다고 네. 합니다.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절반 이상이 전자 부분에 또 치우쳐져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우선 투자 계획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불쌍한 주식 중에 한 개가 LG전자가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도 LG전자는 10년 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LG전자 그룹에서는 이번에 칼을 뽑아 들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20조 원 가까이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투입이 되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16조 8천억 원이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19.1%가 증가하는 모습 나타냈고 안에 다른 내용들 한번 보시면요. 화학 부분에 대해서 3조 5천억 원 가량 어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유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전자 부분에 어느 정도 사활을 거는 LG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국내 시장에서 비교를 할 때 삼성전자와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도 나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휴대폰 점유율을 보시더라도 세계 4위권 안에 드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전제품이라고 하죠. 그만큼 TV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같은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는 1위, 2위를 다투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재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설 투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목표치를 나타내려면 그만큼 영업적인 부분을 활약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장기간 모멘텀을 가지고 가려면 그만큼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LG전자를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 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전자전기 분야 그러니까 LG전자라든지 아니면 LG 디스플레이에만 집착하고 볼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협력업체들 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뛰어난 게 OLED 업종이죠. 네. OLED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투자 계획을 봤더니 시설에 14조 원, 그리고 R&D죠. 연구개발에 6조 원 정도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한편으로는 LG에서 밀고 있는 OLED, 그리고 삼성에서 밀고 있는 AMOLED, 이 두 가지에 대한 산업이 결국에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에서는 굉장히 산업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대표되는 건 삼성전자의
아몰레드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면에 다른 진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OLED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추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 기울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LG전자는 본격적인 어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금은 한 번 더 우리가 주가 추이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점유율 그리고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 자체는 어차피 장기간적으로 소요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모멘텀 자체를 조금 더 치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뭐 OLED 얘기도 해주셨고 LG 네. 그룹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탑픽 종목을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생각을 잘 안 하고 왔는데요. 같이 네. 한번 보신다면 일단 뭐 네.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을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아트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OLED 같은 관련 업종이죠. 거기에 대해서 장비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만큼 안에 매출처를 같이 살펴보시면 LG전자에 납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매출처를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업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셔야 된다는 거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이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주가 추이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장비는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장비적인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만큼 안정적인 측면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출연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진주 같은 종목을 저희가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예. 비아트론이라는 종목까지 같이 네, 나왔으니까요. 현재 7%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해서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대표와 함께 이슈 뉴스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